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 2016학년도 의대 입시 요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의대 입시 수시 지형도라는 제목을 먼저 붙여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는 필수로 지원하는 것이 의대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을 보면 올해는 37개 대학에서 2275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서 1277명, 즉 56% 정도인데 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에서 워낙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있어서 정시로 약간 이월되는 인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5대5 정도로 똑같이 보면 숫자로 보면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대 입시 같은 경우가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대 입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 전형 방식하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하나의 표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그런 대학은 여기 보이는 이런 정도의 대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 없는 대학은 여기에 해당 대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류에다가 면접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주요 대학들이 저기에 포진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없는 전형은 유일하게 성균관대의 글로벌 인재 전형, 요게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게 돼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나 경상대, 서울대, 순천향대, 인제대 뭐 이런 대학들이 저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전형은 유일하게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요 칸에 보시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 놨습니다. 대략 어떤가요? 보통 국영수 3과목이 모두 다 1등급인 정도 아니면은 과학, 탐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세계 합의 4 이런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의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에는 워낙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에 보면 자 전형 요소별로 전형 요소에 따른 준비가 필수다라고 해놨습니다.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의대 입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준비할 게 없죠. 지금까지 학생부를 잘 관리해온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기껏 해봐야 사실은 1.1에서 1.2 정도 거의 대부분 합격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다 만점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면접도 준비해야 된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MMI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MMI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논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이 포함된다. 이거는 다른 이과 기본적인 논술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는 수학에다가 의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대는 수학 과학에다가 보건 의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더해서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의학이나 보건의료논술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이제 계속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서울권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점수가 조금 모자라거나 뭐 불안하다 싶으면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전부 다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지방 의대도 전부 다 수도권에 성적 좋은 학생들이 차지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가 좀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도 있거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조건에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형 15개 학교 229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형 8개 학교 142명 그리고 면접이 있거나 없는 것 그 다음에 최저학력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을 정해놓으면 워낙 최저학력 기준이 의대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서류 안에 들어갈 내용이 다른 학생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것들 보통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외부 스펙 말고 내부 학교 내에서 쌓아놓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더 높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의대 입시를 한꺼번에 한번 총 요약해 봤습니다.